반갑습니다. 식구님들, 식물식당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이고요. 어느덧 1월 셋째 주가 됐네요. 그리고 다음 주면은 벌써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상이 아마 업로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월요일날 경매가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게 없어서 아마 영상 업로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처져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일단 들어온 아이들 위주로 지난주에 물건이 많이 나가서 지금 새로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빈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직 가격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좀 아직 뭐 가격이 썩 좋진 않을 거라는 얘기는 들어서 아무튼 오늘 들어온 꽃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꽃은 K9입니다. K9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얘는 뭐 혼합 제품이라 혼합은 빼놓고 정품을 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이건 농가도 다른 농가고요. 여기 게 이제 가장 탑티어 네임드 농가의 상품입니다. K9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기 뭐야 100이면 100 이쁘다고 하시지 못났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뭘 고르실지 모르실 때 제일 권하기 좋은 호접란이 이제 미니호접 중에선 K9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한테는 뭐 사실 만천홍이 짱이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거의 대부분 나이대를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호불호를 많이 따지지 않는 그런 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9의 특징은 이제 하얀색 꽃잎에 이제 입술 꽃잎이 진하게 깔끔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매우 꽃이 선명해 보인다는 점이 있고, 이제 줄기도 이제 녹색에 이제 몽우리도 연두색이다 보니까 더 싱싱하고 깨끗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거의 없어요. 뭐 잎사귀가 뭐 사실 이렇게 좀 찢어져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키우실 때는 조금 거슬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상품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세팅을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은 저희가 그냥 가감없이 쳐내거든요. 그래서 이쁜 부분들만 남겨놓아서 이렇게 합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잎사귀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완성해 놨을 때는 이미 꽃이 주로 보이기 때문에 꽃만 심는 게 아니죠. 막 각종 부자재도 심잖아요. 그렇게 돼서 심어놓고 봤을 때는 아주 장점밖에 없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K9 꽃 한번 보고, 아이고 튕겼다. 네, 예쁘죠? 네. 다음 꽃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볼 친구는 이제 친구 아니죠. 다음 볼 호접란은 이제 그 삼색조입니다. 삼색조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확하게 컬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뒷판 애들이 좀 그게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희끗희끗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 판은 좀 몰려 있고 이 판은 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다르네요. 농가가 저 같은 집인 줄 알았더니 농가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지은 퀄리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더 색이 선명하죠. 좋은 아이들 위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볼게요. 꽃이 아주 똘망똘망하고 개화 기간도 길고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고가였고 지금도 역시나 고가인 삼색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성으로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개화 기간을 얼마나 유지하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K9도 매우 좋지만은 삼색조가 조금 더 그런 쪽에 좀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잎사귀도 아주 탄탄하게 잘 농사 지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뿌리도 뭐 빠방하죠. 뿌리도 아주 꽉 차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은 쌍대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탑티어의 농가들은 꽃 얼굴이 저 화경의 앞을 잘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잘 지어진 것 같아요. 네, 꽃은 이런 식으로 뒤에 꽃받침은 노란색 베이스에 핑크 줄
그리고 앞에 꽃잎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바탕에 핑크색이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컬러는 두 가지 컬러만 보이는데 왜 삼색조라고 지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색깔이 달라서 그럴까요? 1, 2, 3? 네, 이색조라는 난이 있었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뭐 나온지 안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오진 않아서. 아무튼 삼색조였고요. 다음 꽃 보러 가겠습니다. 네, 다음 꽃은 로제입니다. 로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호접 난게 덴팔의 이게 엘사쿨 같은 그런 색 배치를 갖고 있죠. 엘사쿨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여유가 되면 이쪽에 사진 한 장 올려드릴 건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사쿨처럼 그런 색조합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엘사쿨의 색조합이 나쁜 색조합이 아닌데 그게 너무 흔하고 많이 쓰이다 보니까 좀 식상하고 지겨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거기에서 이제 무늬 같은 거리 들어가서 훨씬 더 이제 요즘스럽게 재해석된 그런 색 배치라고, 흰색 발로 이 색 배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잎사귀는 조금 약간 얇고 길쭉길쭉한 형태인데 오늘 들어온 아이들은 상처가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근데 꽃 자체는 짱짱하고 되게 예뻐요. 줄기도 녹색이고 이제 몽우리도 연두색이다 보니까 싱싱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정도만 돼서 찍어도 완전히 막 꽃밭이죠. 이게 사실 두 판 분량이에요. 왜냐면 쌍대기 때문에 꽃이 훨씬 더 많이 달아 보입니다. 지금 저쪽에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은 이만큼만 있네요. 네, 아무튼 로제였습니다. 로제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네, 홍두를 많이 이제 요즘에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이 홍두도 상당히 진하고 화려한 컬러인데 이 색상은 이제 만천홍이 훨씬 더 진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일단 홍두 같은 경우는 외곽 부분이 이제 하얀색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더 꽃이 요즘스럽고 좀 약간 좀 특이한 부분들이 보이지. 입술도 이렇게 빅립으로 되어 있고, 입술도 빅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요즘스럽고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반면에 이제 만천홍 같은 경우는 매우 평범하죠. 매우 기본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얘를 심어 놓으면 또 이만한 애가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심어 놓으면 수도 없이 봤는데 결과값이 항상 좋은 거는 만천홍이에요. 일단 재고도 거의 안 나고 완전히 약반 감초 같은 존재인데 신기하게 심어 놓으면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해내는 그런 품종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홍두나 이런 애들보다 심어 놨을 때는 얘가 더 예쁘게 보일 때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물론 홍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이 아치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죠? 라인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라인이 앞으로 내려오는 이 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은 약간 직립에 끝에 이 꽃대가 어디로 살짝 틀어졌는가에 따라서 좀 더 독특한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심어놨을 때. 그리고 이제 좀 뻗침 같은 게 좀 더 잘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심어놨을 때는 홍두보다는 만천홍 이런 품종들이 더 이뻐 보일 형태감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두 농가가 다른 농가예요. 그래서 오늘 비교를 어쩌다 보니까 다른 농가가 많이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꽃의 전반적인 형태라든가 컬러감의 깊이가 농가마다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농가가 그렇게 오래된 농가가 아니고 저희 집에 그렇게 자주 오는 농가는 아닌데, 오늘은 컬러감에서는 좀 더 원래 여기가 좀 더 많이 구입하는 곳인데 이쪽이 오늘은 좀 더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비교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 만천홍도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꽃을 사셨을 때 내가 비싸게 샀냐 싸게 샀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물건을 사시면 되는 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합당한 물건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천홍이었고요. 다음 꽃 보겠습니다. 홍두를 시작해서 만천홍으로 끝났네요. 네, 다음 꽃 볼게요. 네, 이번에 볼 나는 화이트 스마일입니다. 화이트 스마일 같은 경우는 단점이 거의 없죠. 네, 이 친구도 단점이 없습니다. 왜냐면
잎사귀며 뭐 꽃대 적당한 사이즈, 얼굴 크기, 그래서 약간 중대륜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니보다 좀 크고 대륜보다 많이 작으니까 중민이로 하겠습니다. 미녀접이라고 분류되기에는 꽃이 상당히 커요. 이제 만천원과 비교해봐도 꽃 크기가 엄청나죠 지금. 그래서 뭐 얘한테 비해서는 얘가 대륜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륜은 빵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대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미니오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큰 미니오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심었을 때 존재감이 상당히 좋죠. 일단은 이렇게 명도가 높은 그 화분들은 너무 하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눈엔 가장 잘 띄어요. 그래서 어딘가 사실 개업식에서 가장 잘 띄는 거는 빨갛고 노란 것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흰 꽃 껴있으면 또 흰 꽃이 엄청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보시면 되는데, 얘는 또 완전 하얀 것도 아니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은은하게 핑크색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요즘스럽고 세련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꽃잎도 보시면 이제 빅립이죠. 이제 이런 조롱박 모양의 이런 꽃잎을 가지고 있어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제 3세대 호접란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그거죠. 이제 호접란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부모의 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희석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빅립 종류들은. 그래서 좀 이제 좀 뉴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장점들이 많아요. 단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주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사실 크게 거슬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꽃잎도 상당히 도톰한 편입니다. 도톰하고 몽우리도 이런 식으로 몽우리 줄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K9보다 더 컬러가 더 색감이 더 좋아서 이제 훨씬 더 싱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잎사귀도 크고 동글동글하고 예쁩니다. 조금 커서 이제 거슬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살짝은 거슬릴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 합식할 때.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크면은 대신에 왼쪽에 들어갈 아이, 오른쪽에 들어갈 아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판에서 구성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 심을 때 조금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얼굴 작은 애들은 왼쪽 오른쪽이 조금 미묘하게 처리가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왼쪽 오른쪽이 명확하게 조금만 기울어도 왼쪽에 들어갈 난, 오른쪽에 들어갈 난, 이런 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이제 심으실 땐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는 영상 찍어놨는데 제가 좀 지난주에 일이 좀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사실 좀 작업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음고생도 좀 하고. 그래서 조만간 그거는 빨리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스마일이었고 다음 거 볼게요. 네, 그 옆에 있는 비바체인데요. 비바체가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농사 짓는 분들에 따라서 꽃 크기부터 안에 들어간 색감까지. 이제 하얀색이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핑크색이 많은데 이렇게 무늬가 축축축 많이 들어가게 보이는 그런 품종, 그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 오늘 들어온 농가가 좀 그런 식입니다. 농사를 되게 잘 짓는 농가의 상품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꽃이 단조롭지 않고 아주 변칙적이고 세련되게 색깔이 이렇게 번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근래 들어온 비바체 중에서는 가장 색 배치가 예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바체 같은 경우는 이제 도리케이스 피가 많이 들어간 품종이기 때문에 많이 직립을 주로, 이 정도면 거의 직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립이 되어 있고 크게 뭐 생장점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팔레노시스 품종보다 훨씬 더 앞으로 잘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되게 질리고 마르고 닳도록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비바체 같은 경우는 얘도 어느덧 나온지 되게 오래된 품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되게 명품 식물이죠. 참 호접란은 다 명품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뽑으라면 몇 가지가 있다면 이제 명품 조만간 명품 옛날에 뭐 3가지 골라드렸는데 좀 한번 또 몇 개 더 추려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명품 되게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꽃이 이제 뾰족하고 부피가 적다 보니까 몇 개 심어서는 모양이 안 나요. 많이 심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제 밑에 부분이 많이 썰렁해집니다. 그런 게 이제 단품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고 뭐 이렇게 맛보시면은 아주 고상하고 매력적인 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비바체였습니다. 다음 꽃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에 보실 난은 이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는 향호접이고요. 이제 잎사귀도 매우 동글동글 예쁘기 때문에 키우시기 매우 적합한 품종이죠. 바꿔 말하면 키우고 재미는 있으나 심어놨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왜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뽑아 볼게요. 다른 애들은 뽑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서 못 봤는데 이걸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 포트에 꽃이 그렇게 많이 달려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 역시도 또 근데 이제 비바체처럼 키라든가 좀 전체적인 구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깨작깨작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개 합식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처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시중에는 이제 비너스라고 유통이 되고 있고 뭐 다른 이름으로도 지금 나와서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비너스가 맞고요. 일단 비너스란 품종이 단순히 뭐 그냥 송장에 비너스라 적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네이버에 비너스 호접란 비너스라든가 팔레노시스 비너스를 쳐보시면 정확하게 블로그 한 곳에서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대만에서 만들어진 품종이고 되게 유명하신 분의 선생님이 만드신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개량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나봐요. 그래서 유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되게 뭐랄까 한 개인의 마지막이 담겨있는 되게 뜻깊은 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얘가 어떻게 생겨났나라는 게 모든 게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얘는 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품종이라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좀 더 애착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향도 나고 잎사귀도 좋고 단점은 조금 정신없이 꽃이 뭐 앞뒤도 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키우기는 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너스였고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호접란은 이제 화이트 민트라고 입고는 되지 않았는데 화이트 민트 같아요. 거의 화이트 민트랑 같은데 근데 다른 점도 있는 게 이제 농사 짓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좀 결과값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안중란농원에서 들어온 화이트 민트는 되게 하얗고요. 근데 얘는 화이트 민트가 앞만 봐도 아닌가? 뭐라고 사실 입고가 됐는가 제가 송장을 보진 않았는데 잠시만요. 네, 이름 알아왔는데 화이트 민트 맞네요. 화이트 민트인데 아니 달라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이 다르다고 그래야 되나? 안중 사장님하고 하여튼 지은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얘는 컬러가 완전 약간 차가울 정도로 흰색은 아니고 미묘한 미색이 돌아요. 제 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백색에는 매우 가깝습니다. 뭐 걔보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화이트 민트라는 것보다 살짝 컬러감이 살짝 돌 뿐이지. 그리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화이트 민트라고 입고가 됐네요. 화이트 민트 장점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갖고 있는 완전한 백색에 가까운 컬러감에 이제 화분 덮개를 빼면은 그 어디에도 다른 컬러가 섞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매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 형태마저도 이 빅립 형태라서 이제 더 세련된 형태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 하얀 꽃으로 끝내버리기에는 매우 퀄리티가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염처럼 보이는 이런 줄무늬는 이제 무늬가 아니고 파여 있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음각으로 이제 형태가 드러나는 거지 무늬가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로 형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무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꽃잎 자체에 음각으로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잎사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짧고 아담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량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깨끗하네요. 망가진 것도 없이. 매우 싱그럽고 깨끗한 모습, 줄기도 몽우리도 이렇게 같은 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우 싱싱해 보입니다. 화이트 민트였고요.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제 난은 여명이라는 난이에요. 여명. 저희 집에 지금 두 번째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안 나가는 것 같더만 어느새 휙 나가가지고, 주로 이런 거는 성전이라든가 뭐 법당, 뭐 개업식 이런데 뭐 넣어놓을 거 없이 이 적당한 사이즈거든요. 보면은 다짜고짜 크지가 않아요. 적당한 사이즈에서 여러 군데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꽃도 적당한 사이즈고, 아까 전에 그 화이트 스마일 같은 그만한 화형이에요. 꽃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키가 화이트 스마일보다 조금 더 있고, 보시면 이제 층화가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형태를 내서 심기에 되게 좋고, 이 농가에서 그리고 꽃을 약간 직립처럼 얼굴이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직립처럼 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치형보단 직립으로 되어 있어서 꽃을 면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뒤쪽에 저쪽에서 제가 늘 하는데 이 뒤쪽이에요. 그래서 뒤로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이 착착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면이 잘 앞쪽을 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미묘하게 색감차가 다 있고, 입술꽃잎이 상당히 화려하네요. 무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컬러감도 되게 예쁜 핑크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명은 왜 이름이 여명인지 모르겠는데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 되게 예쁘게 잘 지어진 것 같아서 매우 마음에 드는 품종이고, 심어놨을 때도 그때 낙내도 별로 없이 꽃이 잘 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개화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2세트 만들어놨는데 그냥 금방 나가더라고요. 아무튼 여명. 또 다른 특징은 지금 당장은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컬러감인데 꽃까지 이런 게 연두색이었으면 좋았겠지만은 이제 핑크색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몽우리에서는 좀 이렇게 진한 컬러감을 보여주네요. 오게티라면 오게티. 잎사귀도 업스타일로 잘 되어 있고 매우 딱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잘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여명이었고요. 다음 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설입니다. 홍설 되게 많이 들어왔네요.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농사를 매우 잘 짓는 농가의 제품이고, 꽃은 평범하게 생겼어요. 꽃은 평범하게 생겼는데 지금 쌍대에 가지가 달려있는 상품이어서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갈 예정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평범한 애들이 뭉쳐놨을 때 예뻐요. 그러니까 도드라지는 면이 하나의 존재로 잘 다가옵니다. 이런 컬러감의 애들이 뭐 하나만 단독으로 이뻐서 막상 심어놓으니까 별로 안 이쁜데 이런 애들이 있고, 평범한데 심어놓으면 괜찮은 애들이 있고, 얘는 후자예요. 평범한 듯한데 심어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름은 왜 홍설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하나 빨간 곳이 없어요. 그냥 밝은 핑크색인데 왜 뭐 입술이라도 좀 진했으면 홍설이라고 좀 이해라도 할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되게 뜨뜻미지근하게 생겼어요. 입술 되게 하얀 편, 되게 평범하게 하얀 편. 꽃도 진짜 평범하고 웨딩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웨딩이 좀 더 똘망똘망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농사를 매우 잘 짓는 농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값이 되게 좋다. 심어놨을 때 그냥 인양저냥 그냥저냥 예쁘게 나오는 그런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더라도 되게 딱 뭔가 정갈하죠. 이제 상품으로서의 존재가 되게 훌륭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지극히 평범함. 이게 단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좀 특이한 난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평범하게 다가와서 뭐 힙주구리아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설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까먹고 안 찍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밀렸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꽃도 한번 볼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꽃 또 입고는 저기 블루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주도 면밀하게 다 비교해 본 결과 블루사파이어랑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지난주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네, 블루사파이어 같은데 왜 블루스타라고 했을까요? 블루사파이어라고 해서 팔면 문제가 되나?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블루사파이어가 아니고 블루스타로 입고는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위에 블루사파이어라고.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블루사파이어 일단 블루스타로 들어왔으니까 블루스타라고 입고 제가 위에는 적을 건데,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얘는 블루사파이어랑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인지하시고 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이제 입술꽃잎이 되게 예쁜 파랑보라 같은 그런 느낌이죠. 보라색인데 분명히 어딘가에 파란색이 한 방울로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컬러들을 이제 나오면은 좀 블루 쪽으로 좀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파체라 블루 딜라이트라는 반다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진짜 파란색을 많이 띄었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블루사파이어는 블루스타는. 그리고 보면 잎사귀가 아주 뾰족뾰족하게 예쁘게 되어 있죠. 꽃이 없어도 충분히 잎사귀만으로도 충분히 관상적으로 보기 좋은 그런 형태감을 갖고 있습니다. 꽃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몽오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블루 색깔로 보라색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거죠. 이렇게 그대로 몽오리의 컬러가 그대로 이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실 거고 죽여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뭐 사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품종은 아니죠. 근데 죽이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너무 집이 춥지 않나, 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얘도 도리티스피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품종이라 조금은 따뜻한 그런 환경을 더 선호하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예주가 상당히 돌진해 있네요. 예주가 상당히 많이 돌진해 있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이거 이쁘다. 이거 참 예쁘네요.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블루사파이어의 형태라고 하면 얘는 좀 다른 형태, 색감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블루사파이어가 아닌지 지금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블루스타라고 들어왔으니까 일단 블루스타라고 해놓긴 할게요. 네. 파랑별 이름은 예쁘네요. 블루사파이어도 예쁜데 블루스타도 예쁜 것 같아요. 아무튼 블루스타였습니다. 다음 꽃 저 신비 바깥에 온 거 있는데 한번 또 볼게요. 네, 저번에 입고됐던 파표 얼굴 큰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개화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같은 그건데도 이렇게 무늬가 다릅니다. 얘랑 다르죠. 이쪽에 보시면 얘는 점박이고 얘는 그냥 보라색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이게 고정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될지 다른 품종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될지 참 명확치가 않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부착해 놓은 저기 사쿠라 캔디가 이런 식으로 잘 예쁘게 폈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이제 그 레드립이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다 잡아야 돼서 이쪽에 있는 거예요. 저쪽에 진열을 해놓을 수가 없고, 저희가 다 잡아주는 영상도 있죠. 잡아줘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비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여기 두 판을 다 나가서 새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많이 안 들어왔어요. 신비도 이제 농가가 우리나라에 이제 2군데 정도밖에 없다고 해서 매우 값이 많이 요즘엔 올랐습니다. 평범합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얘는 이제 양귀비라고 불리는 그런 저기 유키라고도 불리고 양귀비라고도 불리는 아이인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에 웬만한 꼬마아이 키예요. 어린이들 있죠, 한 5살 6살짜리 그런 애들 키기 때문에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다이위에 있으면 지금 거의 저만 하거든요. 매우 큽니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큰 거는 잘 안 들어와서, 근데 이렇게 또 키 차이가 확 나는 애들이랑 같이 있어서 이건 한마디로 또 크게 대작을 하나 만들 그런 심산으로 또 사오신 거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딱히 꽃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참 얘는 향이 있습니다. 향이 있으면 근데 어쩌다
계약 기간이 조금 짧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해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빠르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몸이 지금 말하면서 지금 목이 살짝 풀렸는데 건강 요즘 날씨도 그렇고 잘 챙기셔서 우리 식구님들은 안 아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명절 날짜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가족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한 주 쉴 거고요. 가능하면 영상을 뭐라도 올려보려고 할 텐데 제가 또 다음 주에는 애들 데리고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족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쵸? 식구님들을 못 챙겨서 죄송한 건 있지만 일단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좀 챙기기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 좀 보내느라 영상 업로드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그렇게 되면 한 주 정도 쉬고 그 다음 주에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들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다음에 또 오십시오.